이번에는 이제 한 1000자 정도 되는 긴 글을 한번 개요 작성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1000자 정도 되면 아까 이제 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한 단락 정도 300자, 그다음에 5, 600자는 한두 단락 정도. 뭐 융통성 말씀드렸죠. 논제 요구가 몇 가지인가를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논제 요구 사항이 한 3가지 정도 된다 그러면 300, 300, 300 그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니 크게 봐서 한 2가지인데 그걸 자르니까 세분해서 다시 2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참 좋겠다. 답변을 그렇게 생각하면 500자, 500자로 나눈 다음에 앞부분을 250자, 250자로 하시고 뒷부분을 250자, 250자짜리 두 단락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한 1000자 정도 넘어가면 4단락이나 3단락 정도로 대부분 논제 요구 사항이 그렇게 3가지, 크게 봐서 2가지, 세분하면 4가지 또는 3가지 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에 맞춰서 내용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논제는 상당히 여러 대학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던 고전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문제는 쌤이 좀 생략을 했는데 서강대, 서울대, 건국대, 기타 등등의 여러 대학에서 나왔던 문항들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한번 중요한 개념이니까 특히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쯤에 통계 자료 분석하는 논제를 한번 해볼 텐데 그때도 주어진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 속에 인과관계를 어떻게 추리해낼 것이냐, 해석해낼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가와 나의 포괄적인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어떤 개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쌤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 X와 Y라는 두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몸에 열이 난다. 이것도 될 것이고 네가 나에게 욕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것이 또 변수일 수 있습니다. X라는 변수와 Y라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성적이 올랐다. 이것도 X 변수, Y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X와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세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까지 들어있으니까 상관관계라는 말은 인과관계보다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문을, 그게 문과 학문이든 이과 학문이든 뭐 경제 현상을 탐구하는 경제학이든 인체의 어떤 생리를 연구하든 의학이든 간에 물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든 모든 학문의 기본은 바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어떤 변수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탐구를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법칙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상관관계가 있는 어떤 변수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해석할 때 수많은 오류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는 어떤 변수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는 역사, 오류의 역사가 학문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인류의 지식은 하나씩 늘어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X와 Y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변동을 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가 동시에 변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연히 같은 시간대에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흔히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60억 인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뭐 더 넓게 보면 이 큰 우주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99%고요.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 거는 1% 정도 될까요? 뭐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들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인간의 욕망 자체가 우리 앞 논제에서도 했습니다만, 미신 논제에서 했습니다만, 이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뭔가 내적인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혼란스러움, 혼란이 주는 불안함 이런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필연적인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됐을 때 그게 미신이 되었든 아니면 신앙이 되었든 그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X와 Y가 우연히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변동했는데 해석하기를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잘못된 인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과거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고부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인과의 오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기 와이프만 찾고 엄마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열받죠. 그 와중에 남편까지 죽었다고 합시다. 그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아들 결혼시켰어요. 남편 죽었어요. 당연히 이 당혹스러운 이 상황을 뭔가 설명할 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어머니의 내면 풍경입니다. 뭔가 이 상태를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없던 며느리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며느리가 재수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잘못된 인가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 며느리 같은 경우는 우연히 대한민국 사회에 태어났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났는데 우연히 그 남자의 아버지, 역시 아버지가 원래 사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막 심장이 안 좋아서 결혼을 안 해도 아들이 장가 안 가도 죽을 때였는데 우연히 동시에 일치했을 뿐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우연에 의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는 99%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커요. 잘못된 인가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우리가 성급하게 또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싶죠. 결론을 빨리 내고 싶은 겁니다. 시험장에 가서도 수험생은 가급적이면 빨리 뭔가 이 시험을 보고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나서 후회하죠. 시간을 많이 줘도 얼른 거기서 시험에 드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자, 두 번째, 실질적으로 X가 원인이에요. Y가 결과예요. 이때 우리는 X와 Y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X와 Y가 동시에 따당하고 눈앞에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Y가 원인이네? X가 결과겠지?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과 혼동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사례는 되게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특히 러시아 민당 같은 사례는 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러시아 어느 시골에 전염병이 창궐 합니다. 정부에서 의사들을 모아서 급파를 하겠죠. 제일 위험한 지역부터. 근데 딱 갔더니 그 마을에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옆마을로 번졌어. 잽싸게 갔더니 또 한 발 늦었어. 다음 마을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을마다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시골 농부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을은 전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의사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게 경제 현상이든지 정치 현상이든지 아니면 자연 현상이든지 간에 동시에 따단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반대로 있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 눈앞에 뭔가 어떤 상황이 따당하고 펼쳐질 때는 성급하게 X와 Y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겠지? 없을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변수들은요, 한 가지 결과만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파만파에 영향을 주죠. 하나의 어떤 변수는 다른 무수히 많은 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 강의를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어떤 알파라는 공통 원인이 있고요. X와 Y는 서로 다른 두 결과입니다. 이 알파라는 공통 원인. 다른 말로 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공통 원인이나 근본 원인에 대한 탐구나 고민을 안 하고 섣불리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겠지 이런 식으로 지적인 게으름에 빠지거나 해버리면 성급함에 빠져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시문에 사례가 나오죠. 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옛날엔 그거 몰랐어요. 자, 심리적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커피를 훌쩍훌쩍 마시면서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샐러리맨들 커피 많이 마세요. 심하게는 한 5잔, 6잔, 10잔까지 먹는 사람도 있어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겠죠.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이 심장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는. 그래서 심장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를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그런 행동하고 그 다음에 심장 발작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라는 공통 원인이 만들어낸 두 가지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커피 많이 마시지 마세요. 심장 발작 올 수 있어요. 죽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돌팔이가 되는 거죠. 왜?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거기 또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콧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거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본 원인에 서로 다른 두 결과인데 그것을 몸에 열이 올라가니까 수분이 녹아서 콧물이 흐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어떤 공통 원인에 서로 다른 두 결과일 때 해석하기를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이다.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좀 깁니다. 근본 원인을 비켜가 인과의 오류를 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 원인을 사실은 모르는 오류인데 모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 토론할 때 서로 기분 나쁘니까 살짝 비껴간 인과의 오류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학문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X와 Y라는 두 변수 사이에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X 변수를 관찰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X와 Y가 그냥 우연히 동시에 일어났을 뿐인데 나는 그 둘 사이에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려고 하진 않는가. 그게 미신이 생겨나는 원인이고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분명히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경우는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는 요게 한 100이면요. 요게 한 뭐 60, 70 정도 돼요.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X가 Y의 결과이기는 하되 요 X라는 결과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올라요. 근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오는 경우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X와 Y가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보다 공통 원인의 서로 다른 결과일 때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 경우에도 알파라는 공통 원인이 X와 Y라는 결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데 주변 여건이 X는 그대로 결과로 실현이 되는데 Y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요게 100이면 저 공통 원인의 서로 다른 결과일 때 요거보다는 높은 확률이 있어요. 뭐 한 80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잘못된 인과의 오류를 학문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수많은 며느리를 막 수십 명을 들여보고 한 게 아니고 단 한 명의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두 경우예요. 지금 여기 논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렇게 X와 Y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때 X와 Y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X가 뜨면 거의 70% 정도는 Y가 동시에 짠하고 나타나요.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때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이지 않을까 인과관계가. 그리고 근본 원인을 내가 비켜가고 있는지 아닌지 근본 원인에 대한 조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섣불리 그냥 이게 원인 결과네 이렇게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